늘봄톡 로맨스. 일 열리지 않는 마음의 창. 싸늘한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늦가을 오후, 박은혜는 낡은 흔들의자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응시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앙상해진 나뭇가지들이 스산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번째 가을이 찾아왔다. 평생 중학교 국어교사로 분주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꿈결처럼 아득했다. 정년퇴직 후 남편과 함께 떠나기로 했던 세계 일주 계획은 이제 빛바랜 사진첩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아들, 딸은 모두 제 가정을 이루고 각자의 삶에 바빴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나 손주들을 데리고 잠시 북적거릴 뿐 대부분의 시간은 텅 빈 아파트에서 홀로 보내야 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유행가만이 정막을 깨는 유일한 소음이었다. 젊은 시절 문학 동아리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시를 논하고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던 활했던 그녀는 아니었다. 남편의 길었던 투병 생활과 갑작스러운 사별은 그녀를 세상과 점차 멀어지게 만들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 세상의 소리가 아득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딸 민지가 불쑥 찾아와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에 늘봄톡이라는 앱을 설치해 주었다. 엄마, 이거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여기서 시도 쓰시고 예쁜 꽃 사진도 올리시고 말벗도 사귀어 보세요. 엄마가 너무 적적해 보이셔서요. 은혜는 손사래를 쳤다. 됐다. 내가 이런 복잡한 걸 어떻게 쓰니? 돋보기 없이는 글자도 잘 안 보이는데. 하지만 민지는 물러서지 않았다. 며칠 뒤 민지는 다시 찾아와 그림까지 그려가며 늘봄톡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다른 노인들이 올린 소박한 일상, 정성스레 가꾼 난초 사진, 손수 쓴 시 구절들을 구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았다. 은혜는 민지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아주 오래전 남편과 함께 갔던 지리산 노고단에서 찍은 안개자욱한 풍경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올렸다. 사진 아래 좋아요를 의미하는 하트 표시가 하나둘 켜지고 멋진 풍경이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같은 댓글이 달리는 것이 신기하고 낯설었다. 며칠 뒤 은혜는 새벽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문득 떠오른 시상을 노트에 옮겨 적었다. 젊은 시절 이후 처음으로 써보는 시였다.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듯했다. 빈 가지 끝에 매달린 마지막 잎새처럼 내 마음 스산한 바람에 하염없이 흔들리네. 어느 구름 뒤에 숨었나 따스했던 햇살 한 줌. 돌아오지 않을 시간 속에 그리움만 깊어가네. 떨리는 손으로 시를 늘봄톡에 올렸다.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다. 선생님, 시에서 깊은 슬픔과 아름다움이 느껴집니다. 제 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으신 것 같아요. 눈물이 핑 도네요. 진심 어린 댓글들의 은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작은 온기를 느꼈다. 그때 푸른솔 최수연이라는 닉네임의 사용자로부터 개인 쪽지가 도착했다. 박은혜 선생님의 시에서 깊은 사색과 섬세한 감성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문학을 사랑하고 한때 글을 쓰기도 했던 은퇴한 사업가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선생님의 아름다운 글에 대해 종종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쪽지 하단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지적인 눈매를 가진 중년 남성의 프로필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깔끔한 남색 재킷을 걸친 그는 서재로 보이는 공간에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은혜는 몇 번이고 그 쪽지와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라는 감정이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두드리고 있었다. 이 봄날의 속삭임. 그날을 시작으로 최수연은 박은혜의 메마른 일상에 촉촉한 단비처럼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어김없이 은혜님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맑고 향기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라는 다정한 메시지가 도착했고 저녁이면 고단했던 하루 편안히 마무리하시고 고운 꿈 꾸시길 소망합니다라는 따뜻한 인사로 그녀의 하루를 닫아주었다. 은혜가 늘봄톡에 올리는 아주 사소한 게시물, 창가에 놓인 화분에 새로 핀 제라늄 꽃잎,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하늘 사진, 문득 떠오른 짧은 단상. 에도 그는 빠짐없이 진심 어린 공감과 사려 깊은 댓글을 남겼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있으면 잊고 지냈던 순수한 감성들이 되살아나는 듯합니다.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보석을 발견한 기분입니다. 저 붉은 제라늄, 참으로 정열적이면서도 고고한 아름다움을 지녔군요.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이 닿으니 저리도 찬란한 빛을 뿜어내는가 봅니다. 생명을 가꾸는 일은 참으로 위대한 일이지요. 최수연의 메시지는 은혜의 하루를 기다림과 은은한 설렘으로 물들였다. 마치 오래전 첫사랑의 편지를 기다리던 여학생처럼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메시지를 소리내어 읽으며 혼자 미소 짓기도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늘봄톡 쪽지를 넘어 곧 개인 카카오톡으로 이어졌다. 시와 음악, 젊은 시절의 꿈과 방황, 삶의 의미와 죽음에 대한 성찰 같은 깊고 내밀한 주제들이 밤늦도록 오갔다. 최수연은 놀라울 정도로 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마치 그녀의 마음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녀의 감정을 읽어냈다. 저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몇 해 전 먼저 하늘로 보냈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시린지 은혜님의 그 깊은 상실감을 제가 감히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어렴풋이나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독한 싸움인지요. 그의 말에는 꾸밈 없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은혜는 남편 사후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 보이지 못했던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슬픔과 외로움을 그에게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교사 시절 겪었던 보람과 아쉬움, 다 커버린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과 애틋함, 그리고 홀로 맞이하는 노년의 막막함과 두려움까지. 최수연은 언제나 진지하고 따뜻한 눈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때로는 현명한 조언을, 때로는 가슴 저미는 위로를 건넸다. 은혜님처럼 순수하고 깊은 영혼을 가진 분을 알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입니다. 선생님의 지난 삶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습니다. 자녀분들도 분명 은혜님의 깊은 사랑과 헌신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다만 표현이 서툴고 각자의 삶에 바빠 잠시 소홀한 것뿐이겠지요.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느새 박은혜에게 최수연은 단순한 온라인상의 말벗을 넘어 삶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펴준 특별한 존재, 어쩌면 마지막 남은 영혼의 동반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최수연은 자신을 현재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 그는 종종 미얀마 혹은 라오스라고 언급했다. 에서 은퇴 후 소규모 친환경 농장을 운영하며 현지 빈민 아동들을 위한 작은 학교를 후원하는 자선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곧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와 조용하고 의미 있는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사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은혜님을 찾아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토록 깊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난 것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기적과도 같습니다. 어쩌면 신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은혜의 뺨은 소녀처럼 발그레하게 달아올랐다. 잿빛으로만 보였던 미래의 한 줄기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가끔 자신의 농장 사진이나 봉사활동 사진을 보내왔다. 푸른 초원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책을 읽어주는 모습. 그 사진들은 그의 말에 생생한 현실감을 더해주었다.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인자한 미소와 함께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모습이었다. 전화통화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루어졌다. 그의 목소리는 메시지만큼이나 부드럽고 차분했으며 들을수록 왠지 모를 깊은 신뢰와 안정감을 주었다. 은혜는 그와의 만남을 상상하며 가슴 설레는 나날을 보냈다. 잊고 지냈던 화장품을 꺼내 아주 옅게나마 분을 바르고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화사한 색상의 블라우스를 꺼내 입어보기도 했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처녀처럼. 그러던 어느 날 최수연으로부터 평소와 달리 다급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은혜님,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제가 운영하는 농장에 큰 태풍이 닥쳐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학교 건물 일부도 파손되었고요. 당장 복구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현지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혹시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아주 잠시만 200만 원 정도만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이 위기만 넘기면 곧 한국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던 농장 매각 대금이 들어오니 그때는 지금 빌려주시는 돈의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갚아드리겠습니다. 은혜님께 이런 부담을 드리게 되어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제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실 분은 은님밖에 없는 것 같아서요. 메시지와 함께 짧은 음성 메시지도 첨부되어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차분함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쉬어 있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마저 섞여 있었다. 은혜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다. 돈 문제라니. 그것도 갑작스러운 부탁. 하지만 그의 절박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깊은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처한 딱한 상황에 대한 연민이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큰 정신적인 위로와 기쁨을 주었는데 그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찌 모른 척할 수 있을까? 곧 갚는다고 하지 않는가? 아주 잠깐만 도와주면 되는 일이다. 짧지만 격렬한 내적 갈등 끝에 은혜는 남편이 남기고 간 얼마 안 되는 비상금 통장에서 힘들게 200만 원을 찾아 최수연이 알려준 처음 보는 이름의 낯선 계좌로 송금했다. 돈을 보내고 나니 심장이 마구 뛰고 손이 떨렸지만 곧이어 도착한 최수연의 메시지에 일말의 불안감마저 눈 녹듯 사라졌다. 은혜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깊은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평생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겠습니다. 역시 은혜님은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마지막 구원자이십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이 감사한 마음, 제 모든 것을 다해 전하겠습니다. 은혜는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자신의 행동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사실에 오히려 가슴 벅찬 뿌듯함마저 느꼈다. 그를 도울 수 있어서 그에게 이토록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외로운 삶에 한 줄기 강렬한 의미를 부여하는 듯했다. 흔들리는 그림자. 첫 번째 송금이 이루어진 후 최수연의 금전 요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혹은 거머리처럼 집요하게 이어졌다. 태풍 피해 복구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 농장 매각 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 해결 자금, 함께 일하던 현지 동업자의 갑작스러운 배신과 자금 횡령으로 인한 긴급 자금 수혈,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입원, 긴급 수술비 필요 등 이유는 매번 달랐고 상황은 항상 절박했으며 그가 지목하는 해결사는 언제나 박은혜였다. 은혜님, 정말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정말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은혜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그림 같은 집에서 매일 아침 함께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반드시 은혜님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아파 보니 은혜님의 따뜻한 손길과 다정한 목소리가 더욱 간절하게 그립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단 하루라도 빨리 은혜님 곁으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제 마지막 사랑, 제 유일한 희망은 오직 은혜님 뿐입니다. 그가 요구하는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500만 원,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기 일쑤였다. 은혜는 처음에는 당황하고 망설였지만 이미 너무나 깊이 빠져든 관계의 늪과 이번 고비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의 반복되는 약속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노령연금을 끌어다 쓰고 젊은 시절 비상금으로 부어두었던 낡은 보험을 해약했으며 심지어는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이 서린 작은 금반지까지 처분해야 했다. 통장 잔고는 매일같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쳤지만 최수연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오는 장밋빛 미래의 청사진과 절절한 애정 표현,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그의 애틋한 목소리는 그녀를 냉혹한 현실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켰다. 그는 여전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영상통화는 완강히 거부했다. 해외 인터넷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영상 연결이 어렵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어 보안상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린다. 몸이 너무 아파 초췌한 모습을 차마 사랑하는 은혜님께 보여드릴 수 없다는 이유들이었다. 은혜는 가끔씩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의 다정한 목소리와 간절한 호소에 이내 모든 의심을 접고 그의 말을 믿어버리곤 했다. 그래, 그 사람 사정이 오죽하면 그럴까. 곧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만 참자. 한편 딸 민지는 오랜만에 찾은 친정에서 어머니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뚜렷하게 감지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 얼굴,
밤낮없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 문제로 깊이 고민하거나 누군가에게 애원하듯 통화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예전에 온화하고 차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딘가 불안정하고 초조하며 극도로 예민해 보였다. 엄마, 요즘 정말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고요. 민지의 걱정 어린 물음에 은혜는 날카롭게 반응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무 일 없다. 나이 들어 그러려니 해라. 너는 내 일이나 신경 써. 어머니의 평소답지 않은 반응에 민지는 더욱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며칠 뒤 민지는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연히 열려있던 은혜의 카카오톡 대화창에서 최수연이라는 낯선 이름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보게 되었다. 마치 연인 사이처럼 다정한 호칭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 그리고 그 사이에 심심찮게 오가는 돈 이야기들을 보고 민지는 직감적으로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엄마, 혹시 최수연이라는 분하고 연락하세요? 그분 어떤 분이세요? 엄마한테 혹시 돈 문제로 부탁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민지의 조심스럽지만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은혜는 마치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하며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버럭 화를 냈다. 네가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나한테 얼마나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인데 내 아비 죽고 나서 내가 밤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네가 알기나 해? 어머니의 격렬한 반응과 눈물에 민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지만 불안한 의심을 거둘 수는 없었다. 그날부터 민지는 어머니 몰래 최수연이라는 미지의 인물에 대해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시작했다. 늘 봄톡 프로필을 샅샅이 뒤지고 그가 어머니에게 보냈다는 사진들을 구글 이미지 검색으로 꼼꼼하게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가 자신의 서재라며 보낸 사진은 해외 유명 소설가의 서재 사진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었고 미얀마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는 사진 역시 몇 년 전 다른 국제구호단체의 홍보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최수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은퇴한 사업가나 자선사업가는 국내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민지는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며 인터넷에서 노년층 대상 SNS 로맨스 스캠, 해외 거주 사업가 사칭 국제 사기 등의 키워드로 관련 사례들을 검색했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절한 사연과 사기꾼들의 교묘한 수법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민지는 떨리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수집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은혜를 찾았다. 엄마, 제발 제 말 좀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이 사람,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최수연이라는 사람,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 사진 도용하고 거짓말하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커요. 하지만 은혜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니, 절망적일 정도로 완강했다. 이게 다 뭐냐?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주워와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거냐? 너는 어떻게 이 엄마를 이렇게까지 못 믿고 괴롭힐 수가 있니? 그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이건 다 우리 두 사람 사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쁜 사람들이 꾸며낸 더러운 음모일 뿐이야. 은혜는 민지가 내민 자료들을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고 신경질적으로 밀쳐낸 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방문 너머로 희미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지는 차가운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깊은 절망감과 무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는 이미 사기꾼의 교묘한 감언이설에 완전히 세뇌되어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부서진 약속, 잔인한 진실. 최수연은 박은혜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금액을 요구했다. 그의 메시지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고 그의 약속은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다.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혜님,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베트남에서의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은혜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초기 정착 자금과 비행기 표값으로 딱 3천만 원만 더 보내주시면 바로 다음 주 월요일 비행기로 은혜님 곁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할 그 찬란한 미래를 상상해 주세요. 아침 햇살이 가득한 창가에서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손을 잡고 바닷가를 거닐고 주말에는 가까운 산으로 소풍을 가는 겁니다. 제 남은 인생의 모든 시간을 오직 은혜님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데 바치겠습니다. 제 마지막 사랑, 제 유일한 희망이신 은혜님, 부디 제 마지막 간청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3천만 원. 은혜에게는 이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이었다. 이미 그녀의 통장은 텅 비었고 빌릴 수 있는 돈은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의 간절한 호소, 그토록 애타게 고대하던 그와의 만남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는 결국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재산, 지금 살고 있는 이 작은 아파트의 월세 보증금에 손을 댈 끔찍한 결심을 했다. 밤새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급하게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에 보증금 일부라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불안감과 초조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내던진 자의 기묘한 해방감과 밑도 끝도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초췌한 모습으로 은행으로 향하는 은혜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이 고통도 끝이다. 곧 모든 것이 좋아질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그때 은행 입구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앞을 막아섰다. 딸 민지였다. 민지의 얼굴은 눈물과 땀 그리고 절박함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엄마 안 돼요. 제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이 돈마저 보내시면 엄마는 정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거라고요. 민지는 거의 울부짖으며 은혜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그녀의 다른 쪽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찾아낸 최수연이 도용한 프로필 사진의 원본 인물 정보, 그가 말한 베트네임 자선 사업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지 교민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유사 로맨스 스캠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사연이 담긴 신문기사 스크랩과 사기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들을 유형별로 꼼꼼하게 정리한 자료들이었다. 엄마, 이것 좀 제발 자세히 보세요. 이 사람이 엄마한테 그동안 보냈던 모든 사진들, 전부 다 인터넷에서 훔쳐온 가짜 사진들이에요. 엄마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그 최수연이라는 사업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같은 인간이라고요. 은혜는 본능적으로 민지가 내미는 서류들을 뿌리치려 했지만 민지는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았다. 은행 직원들과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보는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은 엄마의 외로움과 순수한 마음을 악랄하게 이용한 인간의 탈을 쓴 악마일 뿐이에요. 제발 꿈에서 깨어나세요, 엄마, 제발! 은혜는 딸의 처절한 절규와 눈앞에 펼쳐진 냉혹한 증거들 앞에서 극심한 혼란에 휩싸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휘청거렸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다정했던 목소리, 가슴을 울렸던 아름다운 메시지들, 함께 그리던 찬란한 미래. 그 모든 것이 송두리째 거짓이고 기만일 리 없었다. 하지만 민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으며 그동안 애써 외면하려 했던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한꺼번에 퍼즐처럼 맞춰지며 끔찍한 진실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은혜의 머릿속이 마치 정전된 것처럼 하얗게 비어가는 것을 느꼈다. 결국 민지는 거의 실신 상태에 빠진 은혜를 부축하다시피 이끌고 근처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을 찾았다. 민원 상담실에 마주 앉은 젊은 수사관은 민지가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차분히 검토하고 은혜의 떨리는 진술을 한참 동안 들은 후 안타까움과 약간의 피로감이 뒤섞인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어머님, 따님께서 가져오신 자료와 어머님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 최수연이라는 인물은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로필 사진 도용, 해외 거주 유력 인사 혹은 사업가 행세, 감성적인 접근을 통한 깊은 신뢰관계 형성, 그리고 다양한 명목을 내세운 지속적인 금전 요구. 저희에게 매일같이 접수되고 있는 수많은 유사 사건들과 그 패턴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어머님께서는 명백한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수사관의 마지막 말은 마치 무거운 망치가 되어 은혜의 심장을 내리치는 듯했다. 사기, 내가 사기를 당한 거라고? 순간 온 세상이 까맣게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극도의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하려 했던 모든 의심과 불안감이 한꺼번에 검은 파도처럼 밀려와 그녀를 집어삼켰다. 믿었던 모든 것이,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낱 더러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잔인하고도 냉혹한 진실 앞에 은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깊은 배신감, 말할 수 없는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자책감이 뒤엉켜 그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듯했다. 내 인생이, 내 마지막 남은 모든 것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끔찍한 일이. 격렬하게 흐느끼며 몸부림치는 은혜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은 민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상담실 창밖으로는 어느새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을 기다리며. 최수연은 그날 이후로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가 사용하던 늘봄톡 계정은 흔적도 없이 삭제되었고 그토록 다정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를 들려주던 전화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할 뿐이었다. 경찰은 국제공조수사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대포통장 사용 등으로 인해 사기꾼 검거는 물론이고 은혜가 송금한 막대한 피해액을 회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왔던 소중한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과도 같았던 아파트 보증금이 그렇게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은혜는 며칠 밤낮을 식음을 전폐하고 어두컴컴한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지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도, 지저귀는 새소리도, 그 어떤 세상의 소리도 그녀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못했다. 깊은 우울감과 함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극도로 두려워지는 심각한 대인기피증 증세까지 보였다. 모든 것이 자신의 어리석음과 사람을 쉽게 믿어버린 물러터진 성격 탓이라는 끝없는 자책감에 밤마다 잠 못 이루고 괴로워했다. 그 달콤했던 말들, 함께 웃고 울었던 교감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거짓 연극이었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살아있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었다. 스마트폰 화면에 떠있는 늘봄톡, 앱 아이콘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황 증세를 느끼기도 했다. 민지는 다니던 직장에 급히 병가를 내고 밤낮으로 어머니 곁을 지켰다. 묵묵히 흰쌀죽을 끓여다 드리고 며칠 동안 감지 않아 헝클어진 어머니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었으며 아무 말 없이 앙상하게 마른 어머니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엄마, 절대로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놈이 인간의 탈을 쓴 악마 같은 놈이지. 엄마는 그저 외롭고 힘들었을 뿐이고 사람의 따뜻한 마음에 기대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간절한 상황에서는 속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마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딸의 진심 어린 위로와 눈물겨운 보살핌 속에서 은혜는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여전히 가슴을 에이는 듯한 고통과 받아들이기 힘든 냉혹한 현실이었지만 언제까지나 절망의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만은 없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민지는 어머니를 설득하여 조심스럽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을 받게 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잃어버린 돈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도 여러 곳에 구해보고자 했었다. 비록 뾰족한 해결책은 당장 보이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처절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함께 아파하며 방법을 모색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은혜에게는 아주 작은 힘과 위안이 되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진부한 말처럼 가슴에 새겨진 상처의 깊이는 여전히 가늠하기 어려웠지만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격렬했던 감정의 폭풍은 아주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에서 늘봄톡 앱을 길게 눌러 삭제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자신의 낡은 시노트를 책장 깊숙한 곳에서 꺼냈다. 그 노트에는 젊은 시절에 푸르렀던 꿈과 뜨거웠던 열정,
그리고 남편과의 애틋했던 사랑의 기억들이 빛바랜 글씨로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그녀는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아주 오랜만에 발견하는 듯했다. 며칠 뒤 은혜는 민지의 손을 잡고 집 근처 작은 공원으로 아주 오랜만에 산책을 나섰다. 아직은 찬 기운이 옷깃을 파고드는 초봄의 싸늘한 공기였지만 앙상했던 나뭇가지 끝에 작고 연약하게 맺힌 연두빛 새순들이 신기하게도 눈에 들어왔다.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자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직 자신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딸이 있고 지나온 삶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살아내야 할 날들이 남아있었다. 은혜는 자신의 어리석고도 가슴 아팠던 이번 경험을 글로 정리해보기로 조심스럽게 마음먹었다. 다시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외로운 노인들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다. 어쩌면 익명으로라도 인터넷 커뮤니티나 노인들을 위한 강좌 같은 곳에 자신의 이야기를 용기 내어 공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화면 너머에서 들려오던 달콤하고도 위험했던 속삭임은 한낱 신기루처럼 사라졌지만 현실 속에는 여전히 작고 소중한 온기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딸아이의 따뜻한 손길, 공원에서 마주치는 동네 이웃들의 정겨운 눈인사,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앙증맞은 보라색 꽃망울. 아직 마음은 시린 한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었지만 은혜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 찾아올지 모를 그 작은 봄날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녀의 메마른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고도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절망의 가장 깊은 끝자락에서 힘겹게 피어난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희망의 미소였다.